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퇴근하고 방금 여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은 여기 이제 북새 쉼터라고 하는 이 정자 비슷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이걸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북새 쉼터. 이래 보면은 요 계단이 지금 현재 보니까 페인트 칠 주의라고 해놨잖아요. 페인트 칠 주의, 페인트 양생 중 뭐 이겁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놨으니까 아직 이제 밟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표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반드시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탄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타는데, 버스가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요 정자 위에서 보면은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비도 안 맞고, 하여튼 여기서 올라가서 버스가 저 멀리서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를 모친이라 하고 아버지를 부친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친자를 내가 20대 때에 그때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명석 교수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거든요. 안병욱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죠. 그분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에 나는 이제 10대 그리고 20대 때에 그렇게 이제 철학하시는 철학 선생님, 교수님이죠.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아주 절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병욱 선생님한테 내가 강의 들은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친자. 어머니, 모친, 부친 할 때 친자는 뭐냐 하니까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거든요. 그리고 볼견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립자, 선다. 그리고 나무 목자가 그 밑에 있고,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볼견자가 있거든요. 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한 번 듣고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가지고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딸이 말이지 어디 갔다가 언제 오는가 싶어서 말이지 나무 위에서 이제 오나 전자 오나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자를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내가 버스 오는 것을 보거든요. 버스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한 2달 전에 보니까 계단이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그러니까 이거 망가졌으니까 두 번째 계단이야. 두 번째 계단 여기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또 조금 아침 새벽에는 요즘은 굉장히 밝습니다만은 아침 새벽 5시 4시 반 4시 50분에 내가 오니까 아침 4시 반 되면 좀 이렇게 좀 환해지지만은 겨울철 되면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받아버리면 사람 다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 신고 같은 걸 잘 하니까, 이제 여기 북부동 주민센터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좀 파손이 되어 있으니까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멍차사야 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기다려가지고 안 되더라고.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어쩝니까. 그, 김해시청, 거기에 들어가면은, 민원, 뭐, 상담하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바로 국민신문고로 바로 연결돼 버리대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는 내가 이때까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내가 그게 글을 간다. 그거 이제 자기 뭐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신원 인정하는 그걸 통과해야 그 글을 써집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리고 글을 썼더만은 국민신문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그 신고했다는 그것이 되고 그 신고 번호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고 들어간 것은 반드시 그 처리해야 될 행정기관에 반드시 그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접수 번호, 뭐 민원 번호 같은 게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자료는 내가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안 하면은 그 징계를 먹잖아. 안 그래요? 뭐 내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이 처리가 처음에는 전화 한번 하니까 안 돼가지고 내가 그걸 했거든요. 요 계단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며칠 지나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서 거기 왔더라고요. 저기 북부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우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접수를 잘 받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 편지 받고도 한 달 기다리도 연락이 뭐 진전이 없어요. 이 사람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화를 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또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 뭐 곧 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왜 이래 안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업체 선정을 하는데 뭐 또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니까 이 나무가 이제 비에 젖으면은 또 이게 나무가 썩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목이라고 있다 그래요. 방수목. 비에 젖어도 나무가 썩지 않는 그 나무가 와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해외에서 오는 겁니다. 이 나무가 해외에서 나무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될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뭐고 19일인가? 19일, 20일, 오늘 22일이 목요일이네. 그럼 19, 20, 21, 22. 이번 주 19일부터 내일 23일 요 사이에는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오늘 해놨네요. 기분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내가 그런 거 뭐 간단한 이거는 뭐 내 소소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문고에 내가 또 자주 하는 것이 또 올린 것이 뭐냐 하면은 뭐 그것보다도 이제 이 퇴근할 때 여기 길을 걷다가 보면은 여기 해반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 2달 전에, 석 달 전이지. 그때 한번 갔더만은 여기 막 해반천 안에 막 엄청 그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안에 그 자전거도 스카이, 그 전동 자전거,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전동차인가 뭐 거기 빠져 있고 말이지. 미관상 안 좋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쭉 저 북부동 주민센터까지 내가 가면서 보니까 요 해반천 안에 아주 그 추적고 더럽더라고. 이게 막 쓰레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왜 이리 관리를 이렇게 안 하나 싶어서 이거는 바로 내가 국민신문고에 내가 그를 또 접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요즘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신경 써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래서 그랬는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보다시피 전에보다는 영 좋습니다. 깨끗하고 말이지. 그 공무원들도 뭐 다 자기 부모님들로 봐서는 얼마나 자기 자식이 공무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은 못하죠. 말을 하더라도 좀 정중하게 하고, 어떤 화를 잘 안 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몇 번 안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지만은 성질을 한번 또 죽이고, 와 이리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여기 좋아졌네. 아마 이런 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좀 투입을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죠. 이분이 성남시장을 할 때,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말이지,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트러블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거리를 성남시에서 이제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70, 80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요런데 보면은 지금 오늘은 깨끗하네요. 누가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진짜 담배꽁초 음료수 컵 버리는 사람은 버립니다. 참, 버리는데 이제 이런 거 집게로 그런 거는 이제 노인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성남시에서 그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니까 한 달에 그렇고 이제 많진 않지만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하루에 하는 시간은 아주 짧고,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며느리하고, 트러블도 잘 없고 말이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할 게 하나 있다니까, 이제 그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이지만은.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즐거움이고, 또한 이제 적지만은 용돈을 받으니까, 자식들이 한 달에 20만 원 용돈 주는 게 수월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로부터 이제 이렇게 용돈을 받으니까 아껴가지고 손자들한테 용돈 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 내가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튜브를 찍을 때 어떤 일정한 게 없어요. 그냥 내 노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여기 굉장히 깨끗해졌네 보니까. 전에 내가 한 석 달 전에는 여기 굉장히 좀 추접었거든요. 그래서 신문고에 올렸더만은 상당히 좋아졌네요. 요 관리하는 사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면은.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은 버리니까. 비가 오네. 큰일 났네. 우산 안 가져왔는데, 이거. 아이고, 어쩌나.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슬픔과 같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내 맘을 내치듯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내 맘을 내치듯 비가 온다. 내려라 한없이 모진 비야. 슬픔도 외로움도 다가도록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창문을 때리며 비가 온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 큰일 났는데. 이 휴대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퇴근해 가지고 쭉 이리 가는데 여기도 버스 정류소가 있잖아요. 버스 정류소 요 옆에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오토바이가. 그럼 뭐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조금 세워놓았겠지 하고 이제 내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네,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 버스 정류소고 바로 요 자리에 오토바이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가 내 출퇴근을 이 거리를 하니까 할 때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래 가도 오토바이가 그자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냥 두고 갔거나 훔쳐가지고 가다가 버리고 갔거나 이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넉 달 정도 이래서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북부동 주민센터에 김해시청에 전화했습니다. 김해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내가 신고를 했어요. 하니까 김해시청에서 와가지고 저기 이제 거기에 오토바이에다가 뭐를 하나 붙여놔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요. 줘가지고 이때까지 오토바이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거기 법이 있어요. 거기 법에 의해서 이 오토바이를 이제 견인해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적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기간을 주는 거죠. 김해시에서. 그럼 뭐 주인이 있으면은 오토바이 거기 뭐 보통 그래도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아무리 뭐 중고 오토바이는 그래도 몇십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달 이상 몇 달 동안 안 가져가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했더만은 결국 이제 안 찾아가. 그래서 시에서 아마 정리했어요. 저런 것도 내가 또 했습니다. 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담배꽁초 요 버린 거 한번 보라고. 담배꽁초 또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퇴근할 때 집게를 들고 다녔어요.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퇴근했다고. 했는데 그 집게 들고 또 이제 저게 또 버스 타는 것도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막 엄청 또 땀이 나요. 여기서 나오면은. 그래서 하다가 한 몇 달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왜 이래 담배꽁초를 버립니까? 이거는 깨끗하게 치워도 돌아서고 나면 또 버리고 그래요. 이거 진짜 이거를 이런 것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다고, 이게. 그리고 법을 내나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없어져 버려요, 이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딱 그러면서 뭔가, 언론에서 대통령 되고 나면 얼마나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느냐고.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는 소리는 말이지. 아이고, 담배꽁초 같은 거 함부로 길거리에 버려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해보라고. 영 틀리지지. 그런데다가 입법까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법을 만들어버리면 되거든. 그럼 내가 이제 그때 하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가장 많이 주운 사람 아마 들어오면은 내가 아마 전국에서 모르지, 그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지만은 내가 5번째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 전국에서.
부산 여기 김해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내가 담배꽁초를 많이 주어요. 이때까지 주운 것만 하면 아마 트럭으로 몇 트럭이 될 겁니다. 뭐 그건 뭐 한평생까지는 안 되고 한 40년 동안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많이 주었다고. 뭐 전국에서 한 5번째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왜 이래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제 담배 사러 오면은 담배꽁초 그거를 필터가 20개잖아 한 갑에. 그 20개 들은 거 보고 팔 수 있는 요런 법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유튜브 찍으면서 하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한 번은 그 일요 강의 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그럼 내하고 의견이 딱 일치가 되더라고. 기분 참 좋대요 그때. 예. 이런 거는 비근한 예라고. 그거 하나 딱 만들어 버리면은 도로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야 담배꽁초 버리다가는 뭐 벌금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이제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안 피우면 그 끊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운다고. 피우려면 담배꽁초를 안 버려야 돼. 그러면 길거리에 아무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요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은 이거 보라고. 이거 뭐야 뭐 과자 사가지고 이거 버리잖아. 그리고 길거리에 요런 휴지를 또 이거 어떤 사람이 또 버리고 갔잖아요. 이런 습성이 안 되는 거라. 습성을 고친단 말이야. 고친다고. 이 뭐라고. 이 담배꽁초 이 담배꽁초 이거 먹어요. 여기만 있나? 여기도 있지. 가면서 이런 것을 고치게 된다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더 깨끗해져야지. 세계 제일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도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도로부터.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 도로가 이 바깥에 있는 거나 우리 집 안방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고, 나는 그래요. 어떤 사람 이래 보면은 오늘 내가 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오늘 제주도 가서 이제 선거 유세했고, 또 비행기 타면은 금방 오니까 양산에서 또 유세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이 검찰 새끼들 말이야. 검사놈들, 요 놈들 뭐 내배처럼 이렇게 심하게는 표현 안 했지만은 이거 진짜 이게 정신을 고쳐야 되는 거야. 검사들, 국세청 검사 이런 사람을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 대가리를 정신을 개조를 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놈들. 공무원 아니냐고. 공무원 같으면은 만인의 공복이단 말이야.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나? 그 강정산 선생님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치하에 때 그 형사들이 있었거든, 형사.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제 직업은 또 있어야 되고, 직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농사 짓는 거나, 그다음 강정산 선생님이 살았을 때가 1871년부터 1909년까지라고 39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1871년부터 1901년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시절이다. 강정산이 이렇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가 아니고, 30살까지는 자기 이제 사스삼검 공부하고, 또 이제 전국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견문을 익히고, 그러다가 이제 대원사 들어갔지. 대원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원사 칠성각에서 이제
크게 깨쳤어요. 중통인해를 했다 그러거든.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이제 이렇게 교화를 한 9년간 했어요. 그래서 강정산의 9년 천지공사가 1901년 신축년부터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그때 9년간 기유년에 돌아가셨거든. 그 9년간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쳤어. 아픈 사람을 많이 고쳤다고. 심지어는 꼽추도 고쳤다고. 꼽추도 나무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꼽추 등다리를 탁탁탁탁 두드리니까 굽어졌던 꼽추가 이렇게 등다리가 펴졌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바다 위도 이제 그렇고, 바다 위로 강정산이 그런 것은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이제 일기에도 나와요. 백범 일지에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 강정산 선생한테 이제 여러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직업은 없는데, 내가 이거 형사를 했어야 되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을사 늑약하고 난 이후에 아마 그런 거겠죠. 그 당시에도 아마 한일 합방 되기 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이 간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 형사의 그 나부랑이 형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참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지. 야,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일본 이 형사 역할을 형사 밑에 시다발이 하는 거 하나 이거지.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물었을 때에 강정산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덕을 붙이면 된다 그랬거든. 덕을 붙여서 하면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도둑놈을 잡더라도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처근한 마음, 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거든. 검찰 새끼라서 미안하지만 검찰놈 자식들도 그래야 된다고. 국세청에 있는 놈들도 그렇고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사람을 막 일반 막 이렇게 막 상대방이 괴로워할 때 막 자기가 즐겁는 거. 이게 인간이가 이게. 이건 아닌가. 그 고문 기술자. 그 사람은 고문할 때 자기 노래 부르면서 했다 그러거든. 남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아프고 이럴 때에 콧노래 불러가면서 고문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놈은 신보가 있어요. 그게 고문이냐고. 검찰들 말이야. 그 지금 뭐냐 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이지. 그 뭐 자기 사우지. 사우 딸이 이혼했으니까 그 자기 딸이 문다혜고. 근데 그 딸이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 듣고 아주 기분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내가. 아이고, 그 대통령이 돼도 딸이 이렇게 막 이혼 안 하고, 아니 뭐 대통령의 딸들이 이혼한 사람이 많지. 그 노소영이 그 노태우 딸이 이혼을 아직 안 했지 아마. 그 최태원이 하고 뭐 지금 검설이 안 좋잖아. 안 좋으니까 이혼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전두환 대통령의 딸은 이혼을 했고, 이혼한 지 오래되지. 그 윤상현이라고 지금 이제 그 오선의 의원이 원래 그 전두환이 원래 사우고. 그런데 그 뭐 하여튼 안 맞으니까 이혼했잖아. 그럼 이혼하는 것을 뭐 하다 살면 안 되면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혼해가지고 뭐 딸이 집에 돌아오면은 기분 좋을 그런 부모님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냥 잘 살면은 서로 좋은데. 근데 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딸이 이혼해가지고 이래 있다니까 나도 가슴이 좀 아프대요. 아이고, 뭐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자기 그 이혼하기 전에 그 사우로 있을 때에 무슨 취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제 딸한테 이제 뭐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가 보더라고.
뭐 그런 부모들 많죠. 딸이 좀 어렵고 뭐 아들이 어렵게 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 대주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도 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그 김문수를 때려 죽여도 김문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그게 직장을 구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세가 3억인데 자기가 3억, 그 아들이 그 뭐 3억이라는 돈이 없잖아. 그 금방 그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됐는데 무슨 돈 모을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3억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전세를 주더라고. 전세 구해가지고 주지. 그리고 뭐 그건 아들 거지. 3억이 되면은.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 자기 아들 그 할 때 뭐 집 사주고 딸도 집 사주고 다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서는 거지. 자기 이제 번 것은 집 사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모들도 내 옆에 있어요. 봐요. 늘 같이 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직장이 또 없으면은 생활비를 또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생활비를 줬는가 보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가 주었거나 뭐 이렇게 주다가 이제 뭐 자기 사후가 이제 직장을 구하니까 이제 생활비를 안 줘도 되잖아. 직장을 가지니까. 그래 그거를 이제 뇌물로 이제 그랬던가 봐. 그게 이창수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전주지법에 있을 때 그랬다. 그래 이창수 이놈이 지금 이제 사표를 썼거든. 사표를 써가지고 6월 2일까지 단행됐는데 이거는 내가 보면은 기소를 해서도 안 될 게 기소를 한 거란 말이야. 어? 그런데다가 아니 지금 뭐냐 하니까 그 이재명 씨가 오늘 언급하면서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지금 집이 양산이단 말이야. 양산 통도사 밑에 있다고. 그러면은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양산하고 가까운데 무슨 뭐 집업이 있잖아. 부산에도 있고 말이지. 양산에 가까운 그런 뭐 법원 같은 거 있잖아. 내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창원이나 부산이나 뭐 집업이 있다고. 그럼 여기에 해주면은 해주는 게 맞지. 그 정상적이지. 그런데 서울까지 올라가라니까. 서울까지 거기 제대로 하는 거냐고. 거기 행정을 바로 하는 거냐고.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 말이야. 국민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정신이냐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가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김학이라고 전에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이 뭐 무죄도 아닌데 무죄 판결 났어. 그런데 뭐 그때 피해 보상금을 또 얼마 전에 받아갔다더라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아주 불의한 세상이라고. 그 돈이 그 세금을 그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그 받았으면 되겠나. 김학이 말이야.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됐다고 기소를 해놓았으니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차비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오늘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더라고. 검찰 놈의 새끼들 그리고 국세청에 있는 놈들도 그래요.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진짜 악질적으로 자기 집에 뭐 금괴 같은 것도 놔두고 재산이 막 현금 따발을 막 놔두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놈들,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재명 씨가 그게 경기도지사인가 아니면은 성남시장 시절 때에 그것을 끝까지 가가지고 다 받아냈거든. 그런 게 좋잖아. 악착 그래가지고 그 세무 직원을 엄청 거기 정원을 했어요. 정원해가지고 자기 집에 돈이 있으면서 돈이 막 금괴도 있어. 금괴도 있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잖아. 골든 금덩어리
요즘 금값 비싼데 뭐 금덩어리가 돈이 얼마나 많겠냐. 금덩어리도 있고 현금도 있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고. 이런 놈들은 진짜 그거는 그거 안 내는 놈이 잘못이지.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선량한 사람들 말이야. 선량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느냐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연말 정산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가 이제 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을 때는 즉각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알려줘가지고 처음에 딱 그 바로 잡게 해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누적을 시켜놔 버려가지고 뭐 3년, 4년, 5년 걸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할 때가 얼마나 힘드느냐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것도 처음에 말이지. 내가 이제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와요. 이제 이 퇴직 공무원이 되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대충 교육을 받아요. 특히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많이 당하니까 그런 거 안 당하는 그런 교육도 받고 많이 받는데 종합소득세 이게 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내가 안 하더라고. 그건 안 하니까 내가 몰랐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퇴직자들은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저게 교육을 받아요. 수안보에서 받았어요. 수안보라고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데. 거기 가면은 교육 공무원, 국방 공무원 전부 다 합쳐가지고 교육을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못 받았어요. 뭐냐 하니까 종합소득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공무원들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아직 60대 초반이고 이러면 아직 젊잖아. 그러면 아직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 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을 하면은 소득이 2배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이제 연말 정산하니까 그건 하고 또 공무원 연금 받으면은 거기서도 세금을 좀 뗍니다. 떼기 때문에 나는 아무 지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공무원 받은 그 연금 거기에서 또 자기가 일반 회사 다니면서 받은 급료해가지고 어느 합해가지고 또 이제 무슨 금융소득도 있는 사람들은 그 은행에 자기 돈이 매덕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 되는 그 그걸 다 포함시켜버려. 시켜가지고 그 금융이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은 종합소득세 세금을 또 내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는데 연락도 없고 처음에는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있어도 보통 우편 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는 것도 많거든요. 한 번은 보통 위포 한 번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관계없다 싶어가지고 내가 무슨 종합소득세 관계없다 싶어서 이랬는데 처음에는 거기 오지도 않았고 그래 내가 이제 국세청 직원한테 물었다고 한꺼번에 얼마 전에 내가 한꺼번에 한 500만 원인가 물은 적이 있어요. 엄청 놀랬습니다. 자다가 봉배 50만 원 내다 그래도 놀랄 만한 일인데 한 500. 거기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합치면은 그 정도 돼요. 국세의 10분의 1을 또 지방세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400 몇십만 원에다가 40 몇만 원 냈으니까 그건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냈다 그러면은 부산시에 이제 구청에서 또 40만 원 내라고 또 연락이 와요. 그건데 그리고 사다가 엄청 놀랄 거 아닙니까? 자다가 완전히 봉변 당하는 거와 같아요. 거기 종합소득세가 내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그것도
5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50만 원만 해도 큰 돈인데. 그런데 내가 그 이제 세무직원하고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공무원 생활 그만두면서 퇴직하면서 바로 회사 나갔는데 그때부터 종합소득세 내라고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버렸으면은 우리같이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은 바로 냈을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단 10원을 대든지 100원을 대든지 뭐 아무리 적어도 1000원 2000원 대든지 몇만 원 대든지 이 내는 것은 엄격하게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면은 내가 받았으면은 이거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내가 납부를 했을 건데 그게 아니야. 그냥 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직무유기지 그게. 그래 있다가 이거 몇백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아이고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알았지. 하여튼 뭐 일이 좀 말이 옆으로 가는데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진짜 뭐 이 세상에 보면 악질범들이 또 있지. 살다 보니까 악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할 때는 또 제대로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끝이라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덕을 붙여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그냥 그게 서울 재판 받으러 서울까지 왔다 가다 하면 그 차비를 주나 임마 이 새끼야.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 그게. 괴롭히면서 자기가 즐겁나 그게. 요런 놈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죄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조 단위로 해버려야 돼. 조 단위로. 그러니까 자자손손 말이야. 갚아 나오도록. 이재명 씨가 그 비슷한 입법을 했다 그러더라고. 뭐냐니까 이건 아니고 오늘 그 제주도에서 이제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국가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담당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을 거기 한 공무원은 시효가 없도록 해버려. 뭐 없는 거 무슨 죄는 말이지 8년 10년 지나면 시효가 되는데 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는 게 있거든. 그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더라고. 없애버리고 피해 보상을 끝까지 한단 말이야. 민사상 피해 보상을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것을 이재명 씨가 입법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들 뭐 떨거지들 한떡수 또 최상목이 이런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법이 이제 실행이 안 됐는데 끝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그거 잘하네 보니까 이재명이가 일 잘하잖아.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검사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기소를 안 될 걸 기소를 했다고. 그게 뭐냐? 지금 하는 놈들이라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 말이야.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러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이거는 기소 유예를 시켜야 돼. 검사 이놈들 말이야. 기소를 유예를 시켜야 돼. 지금. 그걸 판사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을 해. 야 후리아들 놈 새끼들 말이야. 어제 허경영 신인님 말이야. 이 구속이 부당하니까 구속 적부심사를 또 신청했으면은 사회에 공헌한 것을 단디 봐야 될 거 아니냐고. 파고다 공원화 앞에서 말이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무료급식한 거 허경영 신인님께서 살아온 그 내역을 단디 봤으면 같으면은 어제 그 판사가 어떤 놈이냐고. 당장 거기에 인용을 해가지고 풀어줘야지. 나쁜 놈이 새끼들 말이야. 그래 언론에서 막 뭐라 성추행법이다 뭐라 하니까 막 읽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시키면 되나 임마. 어제 그 판사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검사 뭐든지 사람은 성실해야 된단 말이야. 남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 언론에서 뭐라 떠들든지 간에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냐고. 판사 검사 하는 놈 이번에 경찰 놈 자식들 말이야.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을 당대히 읽어야 돼.
그 읽다 보면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임마. 그럼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검사는 반드시 이번에 기소유예를 해야 되고, 혹시 검사가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단 말이야. 그렇게 정의로운 판사, 검사가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그래 나라가 바로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오늘 뭐 나는 뭐 일정한 주제도 없이 그렇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 내가 저기 퇴근하면서 보니까 내가 한 석 달 전부터 그 북새 쉼터 그게 계단이 파손돼 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딱 그 고쳐졌어. 그리고 페인트가 칠해져 가지고 지금 밟지 마라 이제 이거지. 그거 보고 내가 유튜브를 이제 켠 거예요. 켜다 보니까 내 말 끝은 언제나 허경영 신인님으로 끝나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 검사노무 자식들 말이야,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뭐야,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런 요 놈이 나가가지고 무슨 변호사를 차린다 그래. 그래가지고 야 임마 이거 특수부도 있었고 중앙지검장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1년이면 몇십억을 번다 이러더라고.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정관예우 좋아하고 앉아있네 임마. 이 법을 소쳐가지고 정관예우 이걸 없애버려야 돼. 공정한 세상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변호사하면 뭐 1년에 몇십억을 벌여. 야 이 자식아 임마. 지금 알바하는 사람들 한 시간에 겨우 만원 됐다고. 그 정도 수준을 받아 임마. 니 임마. 정관예우 1년에 몇십억.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액 변호사를 내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거. 내가 아침으로 출근할 때 보면은 말이지, 내가 아침에 이제 첫 차를 5시에 타거든요. 그걸 김해 시장을 통과해가지고 가는데, 김해 시장에 가면은, 동상시장에 보면은, 내가 그 시간에 딱 지나가면 5시 20분이야. 20분 되면 그 버스가 항상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진짜 나이가 이제 뭐 내보다 좀 적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한 대가리 하려고 말이지. 그 한 대가리를 하거든. 반나절하면 반대가리 그걸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한 대가리 하면은, 그래도 한 대가리 하면 그 회사에다가 하루에 그 자기 일당을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떼요. 나도 그 공무원 하다가 일요일날 그 토요일날은 쉬니까 그때 한번 몇 달을 내가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그때 좀 어렵다기보다도 뭐 나는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짓는데 올라가 가지고 뭐 그 노가다 디모더라 그래. 디모더 이제 이게 디시다발이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10,000원을 뗐어요. 그 당시에 하루에 나가면 80,000원인가 70,000원인가 그래 받았어요. 그럼 10,000원 뗐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조금 더 올랐지. 올라가지고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받는 그 정도 받으면 돼. 변호사를 해도 하루에 10만원 15만원 정도. 정관예우 좋아하고 앉아있네 이 새끼들 말이야. 아이고.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뭐 그래 좋아하지도 안 하고 하지도 아니하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좀 막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뭐 딸이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이혼했다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다가 저기 사우가 무슨 이스타 항공
거기에 취직했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게 뇌물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뇌물죄로 이제 엮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아 어떻게 양산에 있는 사람을 서울에까지 가게 하느냐고.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런 검사들은 형태를 묶어가지고 패야 된다고. 엉덩이를 피가 노도록 패버려야 된다고. 개놈의 새끼 말이야.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임마. 정의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산에 얼마든지 뭐 양산하고 부산 같으면은 거기 뭐 지하철 타도 뭐 금방 가니까 한두 시간 안에 얼마든지 가잖아. 아 그렇게 편의를 봐줘야지. 그리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적합하게 판결을 해봐야 되잖아. 하여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은 그지 뭐 100%가 아니라 100% 곱하기 100%인데 이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공수처 직원이 지금 이제 한 20-30명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거기도 30명인가 그런데 10명이 모자라는데도 한덕수, 최상목이 이 사람들 그 발령이 났는데도 사인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있어도 무슨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병력이 없어서. 내가 그때 한 500명으로 늘리면 어떻겠냐 했더만은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한 300명 늘릴 거야. 지금보다 10배로 늘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공수처가 무슨 줄 봐야 돼요. 조희대라는 놈 대법원장 그리고 지규현 이런 판사들 거짓말을 여사로 하는 놈들 말이야. 양심의 철판 깐 놈들. 아이고. 자, 그건 그렇고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어제 뭐 구속 적부 심사에서 또 기각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지금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리고 나는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9시 반쯤 됐는가 집에 와가지고 뭐 저녁 내가 차려 먹고 내가 땅콩을 좋아하니까 땅콩 먹고 뭐 텔레비를 좀 보다 보니까 잠이 좀 오더라고. 그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는 거 내가 뭐 처음 받아보는 전화야. 그런데 뭐 일단은 받았지. 받으니까 어떤 할머니 목소리인데 닮은 목소리 어떤 분이에요. 기각됐답니다. 그래요. 아, 내가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랬어요. 이제 그분은 기각됐으면 풀리 오는 줄 알았던가 보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각되면은 후금된 상태가 계속되는 건데 그분은 기각이 돼서 좋아서 이제 이런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구속 적부심사에서 기각이 됐으면은 인용이 됐으면은 자유의 몸이 되니까 좋은 일인데 기각이 됐으면은 이분은 풀리 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말했는데 일비일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게 없어. 담담해요. 늘 담담해요.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이제 출마를 못 하잖아요. 사실상 나는 내 유튜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다 봐서 알지만은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그랬지 이야기를 그걸 오랫동안 했어요. 나는 정말 이번에 21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은 항상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단 말이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데 이거는 대리로 생각하고 뭐 안티들이 저 허경영 신인님을 막 음해하는 그 세력들 그 하늘궁을 뭐 접수를 하니 뭐 돈을 뭐 얼마 내놔라 1,000억을 내라 2,000억을 내라 뭐 처음에는 4,000억을 내라 했다가 깎아가지고 3,000억 2,000억 1,000억
뭐 이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를 들은 사람인가? 어?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 초종교다 말이야. 기존의 종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듣는 거다 말이에요. 기독교를 졸업한 사람, 불교를 졸업한 사람, 강정산 가르침의 말을 졸업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듣는 과정이 허경영 신인님의 과정이라고. 초종교다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종교가 뭐냐고. 그 중에 하나가 불교라고 하더라고. 불교의 가르침을 초급해야 된다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만 하더라도 이렇다고.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미는 적견 예례다. 아니 그 뭐냐, 이 세상에 또 이야기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오온이 개공하는 것을 보고 도일체의 고액을 했다. 이 사리자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 많은 제자단 말이에요. 사리자야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세이고 수상 행식도 역부역시다. 사리자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수상 행식 역부역시다. 이런 것을 확철대오한 사람이라야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을 알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 그 1000억 2000억을 요구해서 되나?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수천 억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지도 안 되고 티끌도 안 된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이 물질을 돈으로 환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도 안 된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면 되냐고. 그게 가짜백이지 그게. 아이고, 참. 자, 이번에 너희를 볼 때에 이제 막판,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막판에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짓는, 대나무로 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강정산의 말에도 있지만은,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세기틀이 열린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는 것은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일이 되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지금 조금 고난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왜 태어났느냐, 지금 요즘 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나는 허경영 신인님을 이게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뭐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은 신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초창에 기독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한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가톨릭 신부들 교황, 주기경, 목사, 장로, 집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야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걸 알더라고. 대단하지. 참 신인님께서 이제 오셨다고.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고,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대동천 세상을 연단 말이야.
이것이 원활한 천지대운이라고. 그 세상이 되기 전에 아마 이재명이를 나와가지고, 그 전에 막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지상천국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 이재명 씨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 우리나라에 선조라는 임금도 있고 정조대왕도 있는데, 선조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온 조선 천지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었고, 정조대왕은 뭐 그와 반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그 장군이지만은 원균은 군사들 싹 다 죽이고, 그 불량미 같은 거 막 전부 다 군수물자들 전부 다 이거 없애버렸다고. 전쟁에 쥐가지고. 그런데 인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잖아. 23전 23연성. 그렇듯이 이제 이재명 씨는 자기는 인순신 장군이나 정조대왕이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사람 들어서 가지고 확 바꿀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겠다. 자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훌륭하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재명 씨 같은 이렇게 위대한 정치인이 온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지금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는데, 이재명 씨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피렘이단 말이에요. 동학을 아나, 허경영 신인님이 온 줄로 아느냐고. 그건 모르지. 그러나 일반 인간으로 보더라도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요. 언젠가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겠지, 이재명 씨가. 자, 또 오늘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허경영.